음. 네, 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아, 오늘은 네, 반갑습니다. 사전에 네. 예고해 드렸듯이 김옥수 작가님, 필명 뭐 블로그나 활동명에서는 너울님이라고도 불렸었는데 어쨌든 너울 김옥수 작가님을 오늘 모시고 진솔한 대화,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우리 박한필 작가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네, 한 3년 전에 블로그에서 너울이라는, 네,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냥 작가가 너무 되고 싶어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감사하게도, 네, 에세이 책 한 권이 나갔고, 또 이제 블로그가 정보글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는, 네, SNS다 보니까, 예, 제가 16년 동안 간호사 출신이지만 요양보호사 양성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였고, 네, 조금 내용을 네, 전국글로 네, 본업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이제 너울샘이라는 네, 또 하나 이제 네, 너울에서 샘으로 올라갔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본업과 부캐? 예, 그 본업과 관련되어 있는 또 이제 문제집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지금은 좀 영역을 조금씩 확장하고 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정말 표현이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수준이 높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지만,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계시죠? 아, 정말, 그럼요. 네, 예, 맞습니다. 볼수록, 볼 때마다 놀라움을 자아내시는 분입니다. 지금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뭐, 저와 인연을 짧게 설명드리면, 블로그를 통해서 너울림을 제일 처음 알게 됐어요. 제가 블로그를 22년 11월 11일 날 했죠. 그때 블로그를 하면서 초창기에 어떻게 또 인연이 닿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인연 중에 몇 안 남은 인연 중에 한 분입니다. 예. 아, 다들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럼요. 인연이 이렇게 오래 가는 게 흔치가 않아요. 뭐 중간에 본인이 됐건 아니면 상대방이 됐건 중간에 뭐 그만두거나 뭐 본의 아니게 접게 되거나 어쨌든 떠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네. 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제 블로그 초창기 멤버 중에서 저와 계속 이제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제가 이렇게 모시게 된 거는 이따가도 계속 말씀이 나올 테지만 너무 열심히 사시는 그래서 저한테 저도 누군가에게 되게 뭐 꾸준함이든 뭔가 열심히 하는 그런 활동이든 자극을 준다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지만 그거를 비해서는 저는 이 너울림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예, 뭐 버스기 앞에 주름 잡는 뭐 그런 격이기 때문에 제게 되게 초지일관 긍정적인 자극, 계기를 주시는 분이라서 이런 좋은 분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언제나 갖고 있었기에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응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은 첫 질문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연스럽게 블로그 얘기를 또 꺼내 주셔가지고 첫 질문이 네. 블로그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간호사 관련된 질문은 이따가 드리고 블로그를 한 2, 3년 전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블로그를 어떻게, 왜 하게 되셨는지, 이제, 거의 뭐, 블로그가 결국 글쓰기니까, 어쨌든 블로그나 글쓰기를 어떤 계기에서 하게 됐는지가 일단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교육원에 뭐 블로그 뭐 SNS 마케팅 강의를 하는 강사님이 가끔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냥 지나가듯이 저한테 블로그 아니야 이렇게 해서 블로그요? 네이버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 블로그 플랫폼에 조금 이제 본인의 뭐 소개나 이런 걸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그냥 우연찮게 그 한마디가 머리에 스쳐 지나가서 네, 네이버 블로그를 열었는데 이미 그 시작하기 오래 전부터 이제 몇 개씩 글을 이렇게 가끔씩 써놓은 게 있긴 있었어요. 한 세네 개 정도. 그거는 그런데 온라인이 네. 아니고, 그냥, 필서 뭐라 그래야지? 종이로, 글씨, 아니요. 그냥 손글씨로. 블로그에 글쓰기로 몇 개가 이렇게 한 세네 개 정도가 있었어요. 아, 네. 블로그가 개설되어 있긴 했었네요. 예, 개설이 되어 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케이, 오케이. 남의 거만 잠깐 읽는 그런 스타일이었지 내 음,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거고 근데 그 한마디가 그냥 지나가서 근데 글을 좀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글이 도대체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블로그 시작하기 전에 책을 좀 많이 읽어둔 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플러스가 많이 됐었어요. 그냥 음, 10년 동안에 미친 듯이 그냥 좋아서 책만 계속 읽었던 게 이제 블로그 시작하면서 이제 글이라는 거 앞에 쓰니까 아, 뭘 쓰지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저는 블로그 시작한 계기가 누군가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 블로그 한번 해볼래요? 이소리의 네,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 말씀도 들으면은 항상 요런 부분이 나오죠. 뭔가 특별한 계기가 아니고 네, 그냥 맞아요. 사소한 뭔가 인제 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어떤 일이든 어떤 말씀이든 글귀 하나든 그게 뭔가 계기가 돼 네.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때 네. 뭐 '블로그를 해야지. 나 인제 글을 좀 써 봐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품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네. 자연스럽게 그게 그냥 네. 스며든 거죠. 그죠? 네. 이런 거 보면은 참 이게 우연이라고 해야 될지 필연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운명이라고 해야 네. 될지 참 신묘합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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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전에는 뭔가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블로그를 하기 전에. 뭐 아니요. 가끔씩은 장롱 블로그처럼 어쨌든 글을 올렸다고 네, 맞아요. 하시지만은 그냥 네. 일종의 끄적임 정도였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글을 쓰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되게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주제로 쓸까? 어떤 식으로 글을 쓸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어 가셨나요, 초반엔? 그쵸. 그래서 그냥 뭐 몇 글자 이렇게 쓰다가 책을, 예, 아까처럼 책을 10년 동안 좀 음. 많이, 예, 그냥 막 읽었기 때문에 '뭘 써야 될지.'라고 했을 때 그럼 그냥 내가 그러니까 하는 책이 있으니까 '책 읽은 거를 그냥 리뷰로 쓰자.' 이렇게 했는데 음. 그거를 쓰면서부터 저도 초창기에 이웃이 진짜 많았거든요. '내 자랑하는 사람은 이웃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인제 그 글에 빨려들어서 막 이렇게 읽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계속 꾸준히. 예. 그렇게 인제 이렇게 막 저도 시작한 지 2021년 저는 9 월, 작가님 시작하기 딱 1년 전에 시작한 거거든요, 제가. 예. 그때 인제 그거를 막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이웃분들이 이게 댓글을 달아주면서, 예,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씩 달려오기 시작한 거죠, 댓글에. 예. 중요하죠. 그렇죠. 그때 가장 희망을 처음 줬던 분이 "작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작가가 뭐 이런 걸 써서 작가가 되나. 예, 작가라고 하는 사실은 어렸을 때 꿈이 작가였어요. 정말요? 네. 글짓기. 그러니까 4 학년 때 처음으로 글짓기를 시작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생이었을 때도 뭐 시골에 살았으니까 책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를 잘 몰랐는데 이상하게 글짓기 반에서 이렇게 하면 그게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나는 나중에 작가가 뭔지도 모르고 '작가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중학교 때까지 쪼끔 글쓰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특별 활동반 이렇게 해서 음. 반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공부하겠다고 얘는 아예 다 접어서 내려놓고 이제 너는 음. 너대로 이렇게 살았던 거죠, 사실. 예. 어 네. 그거를 소위 말해서 좀 특성을 살려 가지고 '그쪽으로 가 봐야 되겠다.'까지 생각까지는 안 미쳤고. 전혀. 네. 저는 저 세대 때는, 네, 아니요. 그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단 공부 이게 제일 음. 많이, 예, 이게 이중이었기 때문에 뭐 '재능을 살린다.' 그런 거는 그때 당시에 거의 생각할 수 없었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글쓰기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묻어 두다가 좀 네. 잊고 살다가 네. 그게 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또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게 된 건데 그러셨군요. 저도 뭐 너울림 블로그를 에서 기억나는 글들이 말씀하신 대로 책과 관련된 뭐 네. 서평이면 서평이고 후기라면 후기인데 그죠? 그런 네. 글들을 되게 많이 읽었고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글들이 따뜻했고 정말 소통을 진심으로 해 주시는 분 중에 또 한 분이었고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인데 네. 네. 간호사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업이. 지금은 물론 네. 병원에서 그렇죠. 근무하시는 간호사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하나의 업 중에 간호사인데 간호사는 어떻게 되시게 된 건지 그게 또 인제 궁금합니다. 네. 근데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인제 꿈이 대학이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도 이제 예전 시골에는 상고, 여자는 상고 가서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도 시골에서 나름 열심히 그래도 공부를 하 했 했던 그 상황에 저는 있었으니까 상고 가면 이 정도면 내신으로 좋은 점수에 막 그런데 인제 그냥 대학이 되게 가고 싶어서 '난 무조건 대학 가겠다. 인문계 고등학교 가겠다.' 이렇게 음.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왔어요. 예, 그런데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을 하니까 뭐 여기 시골에서 아무리 뭐 탑을 달린다 해도 음. 도시에서는 거의 중간 가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과외라는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랬는데 대학은 가야 되겠고, 네, 또 인제 엄마가 그때 당시 저는 2000 년대 공공학번이니까 IMF 시대가 막 겹치면서, 예, 사립대는 일단 안 되고 취업이 잘 되니까 거기가 어디냐 리스트를 뽑아 오신 거죠, 저희 어머니. 음.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여기 국립, 저가 나온데 국립은 국립간호대 여기 가면 보내주고 아니면 안 된다. 어허.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진짜 공부를 엄청 더 잘해서 좋은 데를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네, 그리고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싫은 직업이 저는 의사, 간호사 이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네. 그런데 내가 대학을 가려면 여기까지 이 대학 외에는 안 보내주신다 하니까 음. 그만큼 또 아이 싫어요. 이런 용기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 음. 그러니까 꿈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음. 꿈을 향해서 난 무슨 상황이 와도 직진해서 간다.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고등학생 네. 시절 당시에는 일종의 목표랄까 꿈이랄까 장래 희망이랄까 그게 뭐 대학이죠, 대학. 어떤 명상 뭐가 돼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네. 대학, 그렇죠. 일단은 난 대학에 가고 대학. 싶어. 이게 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까지는 생각이 네. 다다르지 못했고. 네.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모님께서 진학을 네. 어떤 제안을 해 주셨고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네. 그래서 일종의 타협을 본 거네요. 그죠? 오케이. 그렇죠. 네. 내가 간호사, 의사는 정말 죽기보다도 싫지만은 네. 어떻게 지금 다른 대안이 없으니 그렇죠. 대학은 가고 싶고 음. 그 대학 중에서 제안해 주신 게 국립간호학 네. 네. 간호대. 그러면은 원치 않은 어쨌든 그것도 그냥 평소에 생각도 전혀 안 한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일종의 좀 거부하거나 싫어할 정도의 그러한 과라든지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러면 네.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이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니면은 정말 반전으로 '어 뭐야? 이게 의외로 내 적성인데 체질인데.' 뭐 이랬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셨나요? 스펙타클하죠. 예. 그게 참 궁금하네요. 네, 스펙타클하죠. 그런데 돌아보면 네, 제 첫 책의 에세이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돌아보면 지금은 다 이제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간호대를 밀려 들어갔으니 예, 졸업을 해야지밖에 안 그러니까 무조건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국가고시를 보거나 졸업을 하지 않으면 절대 간호사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또 인제 의료 직군의 음. 국가고시에 무조건 돼야 되는. 그런데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 20살 저는 3 년제 간호대를 갔었는데 간호대 다니는 동안에 예, 국립대였지만 학비가 한 학기에 한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학비가 없어서 네, 온갖 네, 온갖 별의별 것을 사실은 다 해 봤고 음. 알바부터 시작해서 돈 뜯겨 본 적도 있고 왜 좀 사장님이 가불도 해 봤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그때 딱 목표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목표. '난 일단 졸업은 해야 돼 무조건. 안 그러면 음.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래서 또 간호대 3 년을 예 무조건 졸업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목표를 향해 그냥 또 3년 동안은 해야 될 걸 계속하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예 그렇게 간호대를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론 수업도 있겠지만은 이런 실기 이런 수업도 있을 거잖아요. 네. 네. 뭔가 피를 봐야 되는 체열이 됐건 뭔가 그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좀 감당이 되시던가요?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눈 음. 가리고 있었던 적도 있고. 되게 예 그리고 예 곤혹스러웠겠다. 너무 그죠? 네 눈을 그 중간에 정말 같은 간호대 애들 중에는 1 학년 2 학기 때부터 실습을 나가는데 갔다 오면 예 없어요 자리가. 음. 늘 막 음. 하루 이틀 빠지는 게 아니라 '왜 쟤는 안 오지?' 음.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적응이 안 돼서 자퇴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위기감이 또 오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를 못 견디면 저 자리가 내 자리도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후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어. 오직 전진. 왜 여기서 후퇴하면 중간에 입학할 때도 힘들었지만 중간중간마다 네 고비가 계속 있어서 저는 저희 엄마가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인제 학비 학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용돈이고 뭐고 학교 다니는 동안에 돈 하나도 대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음. 그러니까 너가 벌어서 가든지 아니면 휴학계를 내고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나중에 가든지 너의 선택에 맡긴다." 이렇게 저희 엄마는 하셨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돈 100 원짜리 하나도 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학교 다니지 말란 말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진짜 네 울면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는 좀 생생한 게 야 3 년. 그래서 그런 견뎠어요.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막 견딜 수 있으셨던 것 예 같네요. 그래서 왜냐면 후퇴가 없으니까. 나는 쉼표도 안 돼. 음. 네 되돌이도 안 돼. 오직 고 하나 앞에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네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지면 사람은 '아 맞아요. 된다.' 네 이런 걸 일종의 그때 많이 배웠어요.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되듯이 예예. 아니면 생존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 나는 그러네요. 아무것도 지금 아닌 말씀은
들어보니까 말 그대로 인제 생존의 문제니까 맞아요. 예 지금 내가 뭐 한눈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네. 나는 오로지 이 앞만 직진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이게 뭐 나한테 힘들거나 적성이 안 맞거나 어렵거나 지금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사치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틈조차 없죠. 없을 정도로 다른 뭔가 학비를 벌어야 되거나 예 네. 그렇게 빨리 머리든 육체든 돌아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견뎌내고 버틸 수 있게 된 동력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죠? 네 당시에는 엄청 힘들었겠지만은. 맞습니다. 어이고. 그러면 뭐 당시에 부모님께서 그런 교육관이라기보다는 단지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었던 거죠? 네. 그런 뭐 교육관 이런 건 저희 부모님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음. 살아본 경험이 없고요.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딱 대학교 아. 3년 다니는 동안에 인제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됐는데 음.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뭐 교육감부터 뭐 이런 거를 하실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 정말 생계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가정에서 사실은 자랐기 때문에. 그럼 부모님들은 인제 바쁘신 거죠? 네 그렇죠. 저희 음. 부모님도 생계 유지하기 바쁘셨고 음. 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자립이라고 하는 부분을 쪼끔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거의 뭐 대학생 때부터 아니면 그전부터 이미 뭔가 인제 정신적으로 그런 게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네. 어 네. 경제관념이라든지 독립이라든지 자립이라든지 생존이라든지 이런 게 네. 현실적으로 되게 와 닿았겠다. 그죠? 네 맞아요. 음. 그러면은 졸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바로 병원에 어떻게 근무를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생활을 하셨나요? 바로 병원에 들어갔어요. 사실 입학할 때는 그래도 입학 성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다녔던 간호대는 정원이 171 명이에요. 원래 간호대로 시작을 해서 학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근데 정말 네 상위권에 안에 들 정도의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입학 장학금을 받을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을. 음. 네 그랬는데 인제 예 보는 학업에만 열중할 수 없던 상황이어서 음. 저는 24 시간 중에 방학에는 16 시간을 빵집에 오픈부터 폐점까지 알바를 했었고 와. 2 교대 뭐 근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방학은 괜찮아요, 내가 학교를 안 가니까. 음. 근데 이제 이쪽 의료 쪽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간호대도 학기 중에도 학교 다니면서 병원 실습 있고 보건소 실습 있고 막 이렇게 실습이 연달아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때 돈이 떨어지면 막 인제 난감한 거예요. 왜냐면 교통비부터 그리고 밥값. 저는 사실 대학교 저희 학교 식당에 급식에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먹어 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음. 예 배골이 굽는다는 거를 사람들이 말하면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0 년대 얘기예요 저한테는. 야. 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학기 중에 알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와 이게 사실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적이 많이 안 좋았어요. 졸업할 때쯤 음. 되면은 제 때는 전교에서 성이 그래도 30% 안에는 들어와야 그래야만 네 상위권에 해당하는 뭐 경기도권이나 서울권이나 이쪽으로 병원 입사 지원서를 넣을 수가 있는데 정말 거기 바로 아래 단계에 이게 있다 보니까 네. 성적에서 잘리면 아예 입사 지원서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딱 나오잖아요. 상위 음. 30% 성적. 그 성적 증명서에 딱 뜨잖아요. 그 음. 특기자격증가요. 그래서 저는 아예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유일하게 내가 넣었던 곳이 네 저기 인천 길병원이거든요. 그런데 서류에서 일단 다 탈락.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바로 입사를 못 했어요, 졸업하고 2 월에. 근데 인제 저는 제가 사는 곳이 그때 당시엔 청주였고 대전에 종합병원이 꽤나 많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전은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청주보다 강역시지만. 그랬는데 갈 데가 뭐 수도권에 올라가고 싶어도 안 되니까 대전 성모병원에 이제 입사 지원서를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음. 아주 감사하게도 거기에서 인제 채용이 돼서 2 월에 음. 졸업하고 7 월에 이제 제가 예 병원 입사를 해요. 그래서 음. 선배들 저 당시에는 선배들이 다 간호대는 그냥 일단은 임상이 있어야 뭐를 할 수 있어. 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임상부터 가. 음. 근데 지금은 임상 바로 안 가요. 아 그래요? 예. 지금은 간호대 딱 나오면 정말 상이 좋은 애들은 뭐 N클래스 공부해서 외국 가고 공무원 시험 치고 네 이쪽을 막 탈임상을 꿈꾸지 임상을 꿈꾸는 간호사들은 사실 부족해요 많이. 그래서 바뀌었네요. 예 왜냐면 힘드니까. 그쵸, 우리나라가 그쵸. 현실적으로 네 간호사들한테 그렇게 엄청난
뭐 대우부터 음. 연봉부터 그런 사회적인 게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3D에 들어가고 예 그런 부분이 이게 있는데 인제 저 때만 해도 그냥 병원 가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거는 사실 꿈꿔본 적은 없어요. 다니면서 인제 '아 진짜 이거 힘들다.'라고 음. 해서 예 해볼 만한 건 다 도전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통해서 접한 것 같은데 뭐 여러 직업 중에서 인제 소위 말해서 인제 라이선스라 해야 되나? 자격증 면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인제 간호사. 예. 맞습니다. 정말 간호사라는 직업은 되게 많은데 실제로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되게 비율이 적은, 소위 네. 말하는 이제 장롱면허로 있는 거죠. 네. 그거는 그만큼 일이 힘들기 때문에 아예 뭐 진출을 안 하거나 아니면 도중에 접거나 이런 간호사분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 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간호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 육체적, 정신적 그런 노동, 감정 노동 이런 거를 다 감수하심에도 불구하고 처우라든지 대우는 되게 열악하다는 거. 예, 뭐 네. 2 교대, 3 교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음. 그러면은 그렇게 대전의 성모병원에서 입사를 하고 인제 근무를 하시게 되셨는데 뭐 얼마 정도 임상 간호사로 일을 하셨어요? 4 년이요. 4 년. 네. 그래도 짧지 않은 기간이었다 그죠? 대단하죠. 네 사실은 '그냥 1 년만 해야지.'라고 생각은 네.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또한 내가 4 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아주 감사하게도 대전 성모병원은 딱 신규 간호사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희망 파트를 쓰게 음. 돼요. "원하는 원티하는 데를 넣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네 1번 신생아 중환자실, 2번 소아과 병동 애들이 막 옆에 와 가지고 "야 거기가 별거 하나도 없어. 아니 나가서 뭐 하려면 적어도 내과 정도는 응급실 정도는 야 중환자실 정도는 가야지." 그래서 저는 "어 다 가." 그래서 "다 가, 다 가. 야 너네들이 거기를 다 가야 내가 여기를 가지." 그랬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대전 성모병원의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이 3년 동안 신규 간호사를 전혀 뽑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음. 제가 그 문을 뚫고 들어간 거죠. 제가 처음 음. 3년 만에. 음. 그래서 정말 저는 왜 신생아에서 중환자실을 택했냐면 병원 학생 때 병원을 다 돌아봤지만 제일 깨끗하고 음. 좀 네 비위가 덜 상하고 막 이런 데는 신생아 음. 중환자실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거기를 희망했는데 감사하게 제가 그 문을 뚫고 들어가게 됐고 네 음. 중간에 또 인제 아기가 출산율 점점 떨어지면서 여기도 인원 감축이 계속 들어갔고 분만실과 합병이 됐고 막 이런 음. 또는 다른 병동으로 간호사가 막 네 이제 헬퍼를 나가고 막 음. 로테이션이 돌고 했는데 아주 감사하게 4년 동안 네 그런 거 없이 고 자리를 고스란히 그냥 지킬 수 있게 해 줬던 게 그 병원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신의 네. 한 수? 그죠? 네. 뭐 네. 운도 저는 그 따라줬고. 네 근데 맞아요. 모르겠어요. 문득 드는 생각은 그러한 좀 다른 데보다 좀 소위 말해서 뭐 쾌적하다거나 어쨌든 좀 위생적이고 약간 피라든지 이런 것도 덜 보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신생아다 보니까 뭔가 더 좀 심적으로 부담되거나 이런 거는 또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래도 그 심적 부담보다는 그 비위가 네 음. 저한테는 네 그리고 그게 사실 훨씬 컸군요. 분만실하고 합병되면서 분만실도 가끔 들어갔는데 와 음. 거기 네 그 양수 냄새부터 시작해서 네 몇 번 막 고개를 막 절절레 흔들면서 막 다녔던 그런 경험이 이야. 제 계속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간호사를 꾸역꾸역 하신 게 대단하다.' 네. 싶을 네. 정도로 그 어떻게 그렇게 뭔가 몸에서도 버텨왔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받는 거는 아닌데 그거를 네네. 계속 그냥 극복하시면서 네네. 받아내시면서 하신 거네요. 네. 네. 그때 음. 4 년을 버티면서 이제 그런 생각한 거죠. '아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해 보고 싶어.' 이게 저한테는 인제 왜냐면 이거 내가 임상에 1 년만 하기로 해 놓고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또 다른 거를 좀 해 봐야지.' 이런 음. 생각에 저는 진짜 그 임상 4년 동안에 간호직 공무원 공부도 해 봤고요, 1년 정도. 음. 예 그런데 했는데 떨어지는 거죠 계속. 예 뭐 때문인지 알아요. 영어가 되게 약해요. 잉글리시. 어. 네 잉글리시가 약해서 뭐 간호사 공무원들은 나머지 과목에서 큰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전공 공부하면 점수는 다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음. 타고난 어떤 이 언어 잉글리시가 그것도 공무원 영어에 이게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지까지는 안 돼서
그거는 1년 해보고 아니다 싶어 접었고. 그리고 또 교사, 보건교사 있잖아요. 네, 보건교사 시험도 공부해봤어요. 그것도 1년 동안. 제가 생각하는 건 양호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음, 보건교사로 명칭이 바뀌어서 보건교사. 네, 이제 뭐 간호사는 공무원도 8급부터 보건교사도 이제 뭐 정규교사처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임용고시 준비도 1년 동안 해봤고, 그것도 음, 안 돼요. 이야, 네, 저는 일단은 해보고 원래 성격이 일단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은 그러면 고민하고 하진 않아요. 음, 그래서 그 두 가지도 그때 다 했는데 얘는 안 됐고 그나마 제가 임상에 다니면서 성공한 건 이제 이것도 운이 좋아서 저희는 3년제였지만 요즘 이제 4년제가 많아지긴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4년제를 가려고 하면 수강의사가 되려면 무조건 4년제를 나와야 되고 그럼 이제 2년 편입을 해서 가야 되는데 레벨 연차별로 가는 거예요. 근무 5%를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위에 선배가 항상 저보다 다 3년 이터블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나셨어,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애가 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너도 가야지. 입사한 지 한 2년 차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야, 너도 저기 4년제 가. 뭐 음, 빨리 시험 쳐, 막 해봐. 이런데, 나 공부하기 싫은데. 그러면 누구 보내? 막 이렇게 선배들이.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떠밀려가지고, 뭐 음, 어떻게 넣었는데 돼서 2년을 감사하게 잘 다닐 수 있었어요. 나중에 어, 알고 봤더니, 막 내과 가고, 막 이런 애들은 선배들이 다다다다 막 위에 있으니까 음, 그분들이 다 해야 가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졸업을 할 때도 걔네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군번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이야. 네, 그런 그래서 저는 쪽에서는 계속 정보가 잘 풀리셨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졸업할 때, 4년제 졸업 정도 같이 따고 나오는, 그게 음, 저한테는 4년의 그 병원 중에서 그래도 힘들었지만, 네, 뭔가 하나 결과물을 갖고 나왔다. 물론 임상 4년 경험이라는 것도 저한테는 계속 감정이 소중한 거였지만, 그 본업을 하면서 하나를 음. 더 뭔가를 얻어올 수 있었다는 건 그때 제 종합병원 경력, 그런 부분이 있어요. 4년 동안 그러면은 임상 네,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네, 간호사랑 어떤 타이틀을 유지하면서 임상이 네, 아닌 다른 거를 네. 해보고 추가 싶은, 공부를 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도전을 하시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강의 쪽으로 네, 이제 발길을 돌리셨잖아요. 그거는 네, 또 어떻게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됐는지. 네. 저는 이제 병원 퇴사하고 사실 병원을 왜 그만뒀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뭐 원해서 간 거는 아니다. 뭐 이 이유도 있었지만 3교대가 저한테는 정말 굉장히 넘기 힘든 산이었어요. 음, 너무 괴롭더라고요, 우리 3교대가. 그래서 남이 잘 때 깜깜할 때 나는 왜 출근을 하지? 막 이런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거는 아닌가 보다. 네, 그리고 좀 몸무게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 심적 스트레스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음, 퇴사를 할 때 이제 다음을 결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조건이 뭐냐면 교대 근무 없는 곳을 일단 가자. 음, 네. 그래서 저는 장애 아동 시설에서 먼저 1년 정도의 경험을 좀 쌓고 네, 음, 거기도 되게 지금 돌아보면 이제 너무 많은 걸 배웠지만 정말 힘들게 1년을 그곳을 다니면서 네, 뭐 그 텀을 넘은 다음에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종합병원에 다시 가기는 싫고. 사실 지원서도 막 넣어봤는데 붙기는 했는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상기를 또 해야 되나? 3교대, 예, 그래서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때 개인 병원에 이제 개인 병원 좀 작은 병원에 여성 병원이 막 붐을 일으킬 때예요. 그래서 신생아실에 경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간호사는 분만실 간호사, 신생아실 간호사 딱 이제 2명밖에 나머진 다 조무사 AN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들어갔는데 거기서 조무사 선생님들 만난 거야. 이분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 누가 오는데 뭐 그 사람은 간호사고 뭐고 막 이렇게 어, 네, 간호사가 조무사 교육원에서 가르치나? 이걸 물어봤는데 그렇대요. 그 음, 소리를 듣고 또 집에 와서 교차를 막 뒤져가지고 간호조무사 교육원에 진짜 누구 강사를 뽑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집 앞에 학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네, 이력서 써가지고 쫓아간 거죠. 네, 그랬더니 보시더니 네, 경력은 없습니다. 근데 강의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의 경력이 없으니까. 음,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건 투잡이잖아요. 생계. 음, 그러니까 종합병원 그만두고 또 이제 장애 아동시설 그만두고 개인병원 넘어오면서 월급 금액이 틀려요. 음, 네. 그러니까 투잡을 해야 얘를 맞출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낮에는 병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야간 강의를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음.
초짜니까 보시다가 원장님이 이게 고민하고 계셔서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원장님 죄송한데요.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고 싶습니다. 네, 되게 많이, 솔직하게 접근을 하셨네요. 네, 네, 초짜도 아니니까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고민하시더니, 네, 그러면 책 주면서 해갖고 한번 와봐라. 이게 저는 강의 음. 시작이 됩니다. 이야, 참 뭔가 영화 같은 것처럼 뭔가 하나의 씬씬마다 음, 참 뭔가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그죠? 네, 맞습니다. 되게 흥미롭게 진행이 됐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뭔가 '할 만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어땠어요? 아니요, 할 만 안 하죠. 엄청 그전에는 전혀 힘들죠. 그런 경험이 없으셨잖아요. 그죠? 그럼요. 다 네. 재웠어요. 야간에 하니까 음. 초장의 강사는 네,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용에 스토리가 뭐가 들어가 있고 요점이 잡혀 있고 이 부분에 살도 확인을 하고 이해를 쉽게 해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음. 가르치는 나조차도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습도가 이게 습득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으면 다 자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별명이 졸음제육이었고 정말 잘릴 위기까지도 갔던 게 초짜. 예, 예. 너무 감사하게 정말 좋은 원장님을 만나서 나중에 원장님이 1년 후에 얘기하셨어요. 김 교수, 김 선생 저기 학생들이 제발 저 강사 좀 자르라고 그냥 맨날 추천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네. 내가 달라고 달랬다고. "이 사람 자르면 두 번 다시 강의 못 한다. 그러니까 이 강사가 하는 과목은 부족하면 원장이 내가 채워 줄 테니 졸리면 다 자라. 걔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야 된다." 야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네. 지금도 연락해요. 저한테는 정말 네 정말 어 은인 수준. 은인이다 그죠? 그럼요. 만약에 거기서 소위 말해서 커트를 하고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미안한데.' 이랬으면은 그럼요. 지금의 너울림이 없어요. 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전혀 없어요. 네. 예. 거기서 뭔가 좌절하거나 자신감을 잃고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접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야 참 은인이네. 지금까지 당연히 연락을 드릴 만한 분이시다. 그죠? 네. 그리고 감사하게 이 원장님이 조무사 교육원에서 2008 년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 하나를 추가 개설을 하신 거예요. 음. 그때 인제 전임으로 들어갈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저한테 제안하셨어요. "그 병원에서 얼마 주냐?" 네? 그랬더니 "그러면 그만큼 줄 테니까 그 관두고 야간 말고 낮반에서." 그러니까 낮반에서 특훈이 시작된 거예요. 매일매일 4 시간씩을 20일 동안을 계속 그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인제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인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여기서 또 한 번 들으면 인제 쫓겨나겠구나.' 음. 그래서 위기감이 인제 닥치면서 네. 그때 막 책을 읽고 막 책에다가 유머북 같은 거 막 쓰고 막 실기 찾아서 뭐 하고 그땐 요양보호사 시험이 없었을 때거든요. 2008 년도부터 2년 동안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업을요. 일단 목적은 재우지 마. 이게 저한테는 음. 철저했어요. 졸음 제조기 탈피. 예. 그걸 일단 탈피시키는 게 '내가 여기서 생존 음. 법칙이다.' 싶어서 그런 교수 학습법을 이제 나름대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예 몇 개월 사이에 인제 막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이제 뭐 "잘 가신다." 이런 소리는 필요 없고요. "그래도 안 졸려. 제가 들으면 졸리지는 않아." 이런 음. 소리가 저한테는 인제 '아 노력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음. 그때 이제 처음 이제 맛을 본 거죠, 제 안에서. 이야. 노력하면 네. 보상이 따라온다. 네 맞아요. 네. 제가 어젠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책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상이 따르지 않는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음. 예.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딴에는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은 부족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노력은 노력으로 칠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정말 뭐랄까 한계치 아니면 그 이상을 좀 해야지 한 네. 단계 더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정말 음. 보상이 없으면 꾸준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상이라는 기준이나 가치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만 어쨌든 내가 이만큼의 어떤 나의 수고로움을 더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보상의 가치 정도의 거기까지는 '나는 음. 도달했다.'라는 어떤 자기만의 예 기준도 좀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치가 상승됐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예 이걸 또 경험하고 느끼고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변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내 안에. 저도 제가 그렇죠. 최근에 블로그에 그런 글을 썼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이런 질문을 사실 저는 아직도 한 번 해본 적은 없는데 자신한테 물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너가 생각할 때 너는 어떤 사람인 거야? 이런 걸 좀 내면에 안에 물어보고. 블로그 이웃님 중에 이제 여전히 지금도 되게 좋아하고 그립고 소통을 지금 하는 건 잘 없어요. 안 돼요. 예, 그런데 아주 가끔 오늘도 오늘도 감사하게 힘을 주고 싶어서 그랬는지 오셔서 읽고 하트를 눌러서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를 작가로 만들어 주신 분이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셨던. 그런데 그분하고 마지막 소통이 끊어질 쯤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다른 건 모르겠고 내면의 약속은 지키면서 삽시다. 내면의 약속을 지켜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내면의 약속이 뭘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게 결국 제가 아까 말했던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의 기준치만큼을 도달했으면 난 나하고 약속은 지켜진 거예요. 네, 그 부분을 네, 내가 나와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약속이 사실은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렇죠. 나밖에 모르니까. 네, 음. 네, 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뭐 그렇지만 나는 알거든요, 내 자신은. 그런 부분들을 내면의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지키다 보면 결국 네, 이게 예, 보상이 되는 거고 이게 노력의 대가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모티브, 너의 삶이 가득 끌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그럼 전 내면의 약속이.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쵸. 남이 정해 놓은 세상이 정해 놓은 기준도 뭐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정한 기준, 내 안의 기준이잖아요. 거기에 충족하고 도달하고 그걸 이뤘다고 하면은 만족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리고 노력도 또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열심히만 하는 노력은 누구나 하는 거고 좀 뭐라 그럴까 전략이 필요한 제대로 된 노력을 해야지 정말 그게 맞아요. 노력다운 노력이고 그래야 인제 원하는 뭐 성과든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다가 문득 생각나는데 뭐 양심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모르지만 남이 모르지만 내가 알면 되잖아. 내가 알아. 그래서 음, 유명한 뭐 그 일화 중에 하나가 그 이효리 씨 남편 이상순 씨? 음. 네, 이상순 씨가 인제 어떤 뭐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뭐 남의 시야에 안 보이는 어떤 의자 밑을 뭐 사포질을 하고 있었나? 막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하니까 인제 아내인 이효리 씨가 "아 거기는 밑인데 거기 누가 본다고 그걸 뭐하러 해. 누가 알아 그거 한다고." 하니까 이상순 씨가 하는 말이 "누가 알긴 내가 알아." 음, 그게 되게 큰 울림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몰라도 내가 알면 그게 인제 중요한 거죠. 예.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뭐 아마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인제 임상 간호사 지금 그리고 인제 강의하는 간호사와 비교했을 때 지금이 훨씬 뭐 행복도 만족도 이게 더 높으시겠다. 그죠? 그럼요. 네, 그럼요. 음. 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애로사항, 고충은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어떤 요 부분에서 힘든 고됨을 느끼거나 뭐 네. 그러신가요? 강의하면서 네, 가장 큰 애로사항은 네, 사실 뭐냐면 정말로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네,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저는 제가 이 네, 블로그나 SNS 활동을 할 때 뭐 지금 보면 탈임상에 나오셔서 저처럼 강의하고 싶어 하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임상에서 병원에 오래 계셨었지만 이제 뭐 나이 들고 이러시면 임상이 힘드니까 또 다른 거를 찾으시다가 이제 나이 막 50에 좀 넘고 이렇게 간호사 이 강의를 하러 오신 분들 꽤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음, 주변을 통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쟤는 뭔데 이 돈을 받고 여기서 10년 이상 버텼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정해요. 네, 인정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니, 오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 막 이런 음. 거 있잖아요. 네, 조금 음. 있어요. 지는 거 예전부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남편이 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벌어줘서 막 그냥 그래 웃고 넘어가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저만큼의 돈을 받고도 10년을 넘게 16년 동안 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걸 궁금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쟤는 뭔데 저 돈을 받고 여기서 저렇게 버텼어? 이렇게 묻는 그 뉘앙스에서 아, 사람들은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많이 저는 이제 받아들였던 거고. 음. 근데 예전이나 10년 전이나 16년 전이나 제가 지금 16년째 요양보호사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강의비가 똑같아요. 네, 그게 그리고 가능한가요? 네, 이 세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웃긴 건 뭐냐면 1년 차나 10년 차나 강의비가 똑같아요. 이것도 참 웃기죠. 그런데 이게 어느 누가 그런 기준을 잡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원장님들의 생각도 깨지지 않는 틀이 있어요. 이게 전국이 뭐 그냥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와 이거 뭐지? 그러니까 사명감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이야. 예, 정말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요양보호사 강의에서는 가장 큰 애로예요. 근데 저는 뭘로 이거를 그래봐도 극복하고 살았던 거냐면 이 강의를 16년 동안 하면서 저는 부캐로 갖고 있었잖아요. 블로그도 했고 유튜브도 했고 예 그리고 외부 강의도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외부 강의도 계속 들어와서 외부 출강을 하고 지금은 요양보호사 강의비 시간당 강의비보다 10배, 20배까지도 받는 강의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들이 아 생각을 해보니까 무던하게 그 돈을 받고서도 정말 내 안에 들어찼던 사명감, 이렇게 꼭 해야지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갖고 갔던 그 시간들이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많은 보상치를 여기 안에서 온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돈이 안 되고, 정말 네, 감사하게도 저 혼자 벌었다면 저도 그만뒀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진짜 가정을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다라고 하면 당장 그만두고 3교대 갔을지도 몰라요. 네, 다시 돈을 향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도 저희 신랑이 한쪽에 생계에 대한 부분들을 받쳐줬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면서 예, 나는 그 안에서 그 돈은 벌지 못했지만 정말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사명감과 그런 어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꾸준히 16년 동안 가지고 왔던 거고 16년 아니죠. 지금 4년째가 되고 있으니까 12년 동안에 가져왔고 13년 차 되던 찰나에 SNS에서 그게 보상가로 지금은 사실은 네, 많이 네, 정말 많이 받았어요. 돈을 올해는 정말 네, 제가 그동안에 못 받은 돈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번 해가 올해 같기도 해요. 어찌 보자면. 네. 내가 여기서는 비록 받지 못했지만은 네, 다른 식으로 일단 네, 풀리는. 맞아요. 네. 그러면 야 어쨌든 다행이다. 그죠? 예. 그럼요, 저는 정말 다행인 거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생각할 때는, 너는 운이 좋은 케이스야, 라고 얘기, 인정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거를 네. 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네. 뭐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계속 노를 저었기 때문에 이게 따라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SNS를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네, 그렇게 사명감 있게 심지게 굳어왔던 것들이, 예, 이게 SNS를 통해서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인정해 주는 분들이 나타났고, 그거를 이제 돈이라는 어떤 가치로 환산을 시켜서 저한테 보상으로 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애로는 그런 거. 네. 음 10여 년 동안 많이 고민 갈등도 하셨을 것 같고 그럼요. 네. 뭔가 뭐 유혹도 받았을 것 같고 '아 내가 계속 이 대우를 받으려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뭐 3 교대가 됐건 뭐 다른 뭐가 됐건 다른 걸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훅훅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것을 잘 뭔가 좀 잠재우고 뚝심 있게 계속 하셨다는 것 자체가 1-2 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그것도 참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인데 좀 네. 전에는 뭔가 애로사항, 고충 이런 걸 여쭤봤었고 아까도 뭐 잠깐 지나가듯 언급하셨지만은 뭔가 보람 '아 내가 이럴 때 이 일을 계속 잘해 온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언제 느끼시는지. 음, 오늘이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작가님, 와, 이렇게. 네. 어이구 뭐 제겐 영광스러운 말씀이신데 네. 제가 아니, 뭐라고. 네. 아니, 이게 오늘 뭐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왜, 왜냐면 작가님이 어쨌든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의 가치를 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늘 조금, 봤죠. 예,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나눠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왜냐면 그냥 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모두 다 아까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돈으로 보상을 주던 어떤 명예로 보상을 주던 뭐로 주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조금 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가장 큰 보상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걸 어느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네, 이렇게 돈 많이 주는 것도 좋아요. 물론 그런데 돈도 그거를 당연히 바라봐주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바라봐주는 그 모습이 결국 또 이게 퍼지는 거거든요. 네, 저도 늘 항상 제가 가르칠 때 제 마음 안에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게 왜 배우는 걸 하십니까? 배워서 남주려고 하는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배운 걸 나만 갖고 있다면 그거는 사실 반주짜리고요. 내가 배운 걸 남에게 어떻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까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저는 공부고 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예, 봐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거죠. 또 그 말씀이 또 제게 큰 또 힘을 주시네요. 예. 그러니까 네. 저는 뭐 계속 2년 넘게 너울림을 옥수 작가님을 봐왔지만은 네. 섭외할 때도 말씀드렸고 이런 좋은 분들은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되거든요. 이런 이타심으로 똘똘 뭉치신 분, 이런 분들은 숨겨놓으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뭐 제야의 고수로 남겨두면 안 되고 은둔하게 놔두면 안 되고 널리 널리 알려야지 그 좋은 영향력, 기운들이 계속 퍼지고 퍼져서 동심원처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름 돋았던 것도 하나 뭐냐면 네. 너울님이 그전에도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배워서 남주자. 근데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그 단어를 스레드에 남겼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뉘앙스의 글을 남기셔서 저도 이제 댓글로 음, 남겼는지 그냥 글로 남겼는지 네, 배워서 남줍시다. 정말 그게 좋은 뭐 삶의 태도 같아요. 예. 그냥 배우기만 하고 자신을 위한 공부, 배움, 학습 좋죠. 근데 그게 그 개인에게만 멈춰 있다면 그냥 개인한테만 쌓이는 공부고 결국에는 그게 남한테 베풀고 퍼져야 진정한 배움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배워서 남줘라 해서 사실 꼭 이게 남을 가는 부분 외에도 정말 배워서 남줘라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남을 주려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정확합니다. 네, 왜냐면 내가 할 거면 그냥 뭐 대충 하고 어떻게 해도 되는데 그렇죠. 네, 이거를 내가 남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교육할 때 배워서 남 줘라. 정말 좋은 얘기 같죠. 그런데 남을 주려면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배워서 주는 건 좋은 소리가 아니라 싫은 소리가 더 많이 들릴 거니까 어떻게 배움의 시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많이 하는 얘기예요. 공감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워서 남주라. 그 말의 뒤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은 왜? 나를 위해서야. 이 말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남을 가르치고 남한테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사실 배우는 게 본인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남한테 알려주려고 하면은 허투루 대충대충 뭔가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결국에는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뭔가 가르치고 이런 행위 자체가 남도 이롭게 하지만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교육이라는 어떤 분야 자체가. 음. 되게 좋은 삶의 태도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 유튜브도 지금도 현재 유튜브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뭐 얼마마다 한 번씩 촬영이라고 해야 되나 영상을 제작하세요? 네, 유튜브는 사실 저는 유튜브 시작이 저희 교육원에서 네,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요강보사 공부는 일회성밖에 안 되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시작을 했던 건데 교육원 계정으로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 문제집이 요강보사 문제집 출간되면서 네, 여기도 감사하게 출판 팀장님이 저기 강사님 이름을 하나 내시죠. 이렇게 브랜딩화 시켜주시면 그러면 책 제목에다가 강사님 그 이름을 넣고 소개하고 책을 출간하고 이야. 만약에 이게 브랜딩화가 안 되면 그러면 저희 출판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 제안이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 정말 그래 그럼 내가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해보자라고 해서 저는 이제 제 채널로 지금 2년째, 2년 꽉 채운 2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벌써 2년이 됐어요? 네, 벌써 2년 됐어요. 야, 그리고 유튜브 합니다. 이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됐다고요? 네, 벌써 저보다 2년이 한참 돼서 선배이시네. 예,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사실은 유튜브에 지금 이제 제 책이 또 출간이 돼서 나오면서 이게 이제 문제풀이를 저자 직강을 직접 뜨거든요. 제 유튜브에서. 음. 그래서 그거 PPT 작업하고 이제 작가님하고 녹음 끝나면 이제 유튜브 녹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 유튜브가 나왔으니까 꼭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러닝 개발을 하잖아요. 유튜브를 해서 정말 뭐 수익이 많이 저는 유튜브 수익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구독자가 지금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1만 명을 향해서 가거든요. 9,500명이 넘었으니까. 오. 예, 그것도 하루에 100명씩 시작할 때 막 저는 기적 같은 일이 되게 많아요, 제 안에. 그런데 그래 뭐 유튜브 수입으로 뭐 달러 보고 하는 것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러닝을 하면서 알았어요. 와,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2년 동안 했던 모든 그 효과를 이러닝에서 보는구나. 음. 이러닝이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음. 화면처럼 화면 놓고 그냥 혼자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딕션이라고 하는 발음부터 음량 조절부터 목소리 톤부터 이게 사실은 유튜브를 하면서 갈고 닦았던 모든 이야. 건데 또 갑자기 이러닝에서 닭다리 돋네. 터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하나만 지금 당장 것만 보고 올해는 못 가는 거고 하나로 인해 내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가 이거를 하고 있으면 이걸 통해 내가 보는 거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의 효과가 반드시 언젠가는 나한테 이른다. 정말 때가 되면. 이걸 되게 많이 절감했어요. 맞아요. 이 주제는 정말 네,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하는 일이 나한테 어떤 쓸모가 있고 어떻게 나중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예, 자주 나오는 표현 있잖아요. 커넥팅 더 다츠, 그죠? 네. 미래에 어떤 점과는 연결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면은, 노을님이 유튜브를 촬영할 당시에, 나중에 나 이러닝 할 거니까 그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전혀 생각 일이라도 못했죠. 하셨겠어요. 그죠? 그죠. 전혀 못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유튜브로 그렇게 탄탄히 다져진 내공이 네, 이러닝에서 지금 완전히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일을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원해서 하든 원치 않아서 하든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최선을 다하는 게 지금 당장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어떤 일에도 도움이 된다. 네, 맞아요. 이거를 사람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진짜, 네. 그런데 이것도 이런 경험이 한 번 진짜 살아있는 나의 경험이 됐을 때 그때 두 번, 세 번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죠? 남이 왜냐면 하는 이제 얘기로, 믿음이 생기니까 일종의 신뢰가 생기고 맞아요. 네, 이렇게 연결이 되네? 이런 경험을 내가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도 뭔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게 네, 단순히 기대에 멈추는 게 아니고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내 마음과 몸이 당연히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흘러가고 뭔가 이제 유도하게 될 거고. 네. 그게 꾸준함을 만드는, 그 꾸준함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믿음치밖에 없어요.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해봤거든. 음, 예,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저는 다른 건 모르고 이거를 한 번은 꼭 경험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만 그다음부터는 누가 뭐라든 뭐라든 되는 거야. 왜? 난 내가 옳은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때만 모를 뿐이지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진짜 꾸준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의 때가 오겠지. 이거는 너무 어불성설이고, 그거는 이제 과욕이고, 뭔가 일단은 과언이라. 해보고, 네. 그게 뭐 좋은 경험으로 이어지든 실패의 경험으로 이어지든 실패의 경험은 그것대로 또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네. 기승전 행동입니다, 행동. 정말. 네. 행동과 경험입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지금 벌써 한 20분 네. 지나네 했는데 어떻게 또 1시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너울님도 바쁘시니까 좀 빨리 네.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책을 많이 좋아하시게 되는 많이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애서가 독서가라고 해야 되나? 아까 블로그도 처음 이제 포스팅을
책과 관련된 서평, 독후감 이런 거 시작하셨는데 책은 어렸을 때부터 읽으셨나요? 어때요? 아니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제가 읽어본 기억은 초등학교까지 읽었던 책은 동화 작가밖에 없어요. 음, 네, 동화 작가밖에 없고 중학교 때도 그저 너무 웃긴 게 책을 안 읽는데 글짓기를 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은 되게 신기한 거고요. 그러네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읽어본 책이 한 권도 없어요, 솔직하게. 대학교 어, 졸업하고 네, 그리고 제가 읽어본 첫 책은 그래도 그 엄마라고 애기 100일 때 여동생이 언니 애기 뭐 사줄까 해서 그럼 애기 동화책 하나 사줘봐 이렇게 해서 그때 나이가 27에 결혼해서 8에 애를 낳았으니까 그 당시까지 사실 읽어봤던 책이 별로 없어요. 그때 애 동화책을 음, 읽기 시작을 하면서 예, 이제 아까 제가 예, 이 강의비에 막 이게 저도 그런 고충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동 전집 판매 사원 1년 정도 했었어요. 예, 이 돈이 야, 안 거의 돼서. 안 해본 일이 없으시네요. 예, 저도 많아요. 헛짓이라고 하면 헛짓이고 그나마 그런 경험들이 지금은 자산이 된 거였지만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도둑질 빼고 헛짓이나요? 아유, 네, 아니죠. 도둑질 빼고 다 해봐라. 그 말에는 어느 정도 진짜 100% 공감합니다. 음, 그래서 그때 전집 판매 사원을 했었는데 네, 뱃속에 애 하나 집어넣고 막 그렇게 되게 많이 우여곡절 했어요. 네, 뭐 내 돈 내가 내 돈 내 책 사고 내가 하는 이건 어느 정도 영업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돈은 못 벌고 우리 집에 조그만한 13평 빌라에 모든 벽면이 전집으로 콱 책만 3천 권 있었어요. 저는 이야, 이혼 안 당한 게 지금 이 웃으며 얘기할 사모님이 수 있지만, 네, 아유, 내쫓지 않은 것만 해도 진짜 저는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때 음, 처음으로 와 책값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음, 그래서 한 권 꺼내서 미술책 보다가 역사책 꺼내 보다가 과학책 꺼내 보다가 전집이니까 종류별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애기 애 과학 이게 책에 동화책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어, 밖에 나왔는데 제가 살던 집에 아주 감사하게도 조그마한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거기를 이제 어른 책을 읽으러 계속 가는 거예요. 이박 글씨 음, 갖다 놓고 있고, 이박 글씨 갖다 놓고 있고. 너무 이게 와, 책이 이런 거구나. 그때 난생 처음 알았어요. 정말 책의 맛을. 야, 그러면은 네. 독서의 첫 입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동화책이었네요. 동화책이에요. 네. 근데 진짜로, 아니, 동화책이 성인들이 특히나 독서를 어려워하거나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은 요새 정말 워낙 동화책이 수준이 높고 잘 나와서 동화책부터 시작하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이 인성동화, 생활동화, 그러니까 생활동화 같은 어떤 마음동화 이런 게 있어요. 감정동화 이런 거. 그거 음, 읽으면 네, 어른인 저도 눈물 나요. 그래서 그럴 것 저는 같아요. 애들, 네, 어렸을 때 태어나서 7살까지, 아직도 막둥이 잘 때 책 읽어주고 재워주거든요. 음, 큰 딸은 지금 벌써 17살이고. 아이고, 세월이 네, 참 빠르다, 그죠? 그럼요. 네, 어, 그게 제가 처음 책을 읽게 된 계기예요, 사실. 또 그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니. 그냥 어릴 적부터 단순히 그냥 문학 소년 이게 아니고, 아닙니다. 전혀. 저처럼 책과 담쌓고 전혀 친한 사람이 아니었다가 그럼요. 저도 그러한 어떤 직업적인 영업 관련된 그래서 이야 네, 그건 또 그러면은 요즘도 당연히 책을 많이 읽고 계실 텐데 네, 뭐 읽고 있어요. 네. 가장 좋아하는 책의 뭐 분야 장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걸 주로 좋아하세요? 저는 인문학 철학책 되게 좋아해요. 음, 인문학 철학책. 왜냐면, 항상 머릿속에 품고 있었던 게, 저는 사람을 돌보는 직업을 양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생각해요. 이 한 문장, 인간이 음, 뭐야? 이런 거지. 사람, 네? 이런 거. 사람이 뭐지? 인간이 뭐고? 도대체 사람이 뭐야? 사람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철학과에 그런데, 가셨어야 됐다. 네, 인문학 철학책이 다 사람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과학 지식이고 돌봄 지식이지만 다 사람으로 끌고 가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책 읽는 강의는 어쩔 수 없지만 요양보사 강의도 가끔 존재하지만 제가 요즘에 요양보사 말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동행매저랑 생활지원사나 치매 강의나 이런 걸로 사실은 전국구를 네, 그래도 정말 다니고 있는 강사가 되었는데 그거에는 정해진 책이 없어요. 강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점에서 와 이분들이 터져주시는 거예요. 어, 이런 거 있죠. 힘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기까지가 사실 저는 다 인문철학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었어요. 음, 인간은 네, 이런 거 안에서 이런 걸 고민하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되고 한 사람의 돌봄을 하면서도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최재천 교수님이 알면 사랑한다. 알면 네, 사랑한다. 알면 사랑한다. 그렇구나. 내가 몰라서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런 그쵸. 그런 인문학 철학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맞아요. 모든 걸 알면 용서한다. 이런 말도 있고. 네,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니까. 맞아요. 알면 사랑한다. 울림 있는 말이죠. 음. 야, 그러면은 인문학, 철학 되게 참 어려운 주제긴 한데 그죠? 음. 네. 일반 그냥 전문 분야 뭐 요양보호사, 치매 환자 이런 것 그 관련된 전문 분야만 전달하고 알려주는 강사와 비교했을 때 인문 철학이 결합된 그런 내용을 강의하는 간호사 이건 분명히 차별화가 있죠. 네, 저는 이런 거 놓고 있었어요. 뭐냐면, 남과 다르게 살려면, 뭐, 남 이상 하지 않으면 남을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강의 시간에 항상 이런 말 하거든요. 남과 다르게 사는 거 참 힘들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과 똑같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걸로 공부하고 같이 살아라 해놓고, 20살 되자마자 나가서 사회생활 나가서 또 그때 남하고 다르게 살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남이상 너가 그럼 너는 네가 남과 다르게 살면 뭐래? 저는 이거거든요.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 독보가 된다. 전 남이 하기 싫은 거 찾아요. 남이 진짜 하기 싫어하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부터 시작해서 난 진짜 하기 싫은데 토요일 강의하는 거 싫어요? 저희 강사님들 다 그래요. 토요일 강의하는 거 싫어요? 난 내가 늘 했던 과목만 하지 왜 안 하는 거 저한테 줘요? 교수 학습법 만들어 오시라. 저는 그거 못 만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 그럼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저 다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저는 주말 강의, 지금 저희가 올해는 진짜 주 6일 근무였거든요. 토요일마다. 어디 가라 그러면, 예, 갑니다. 네, 뭐, 이게 다, 저는 남이 싫어하는 거는 일단 제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남이 싫어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만의 어떤 브랜딩이 됐고, 저의 차별성이 됐고. 예, 그래서 이걸로 저는 오히려 거꾸로 가요.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거꾸로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기 싫으시다며요. 제가 밝혀주면 안 하신다며요. 제가 이러거든요. 이야, 그거를 제가 요즘에는 그러니까 강사분들을 와서 해봤는데 막 듣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에 가버리고 막 이런 반응이 나타나니까 이제 원장님이 저한테 쫓아오셔서 매뉴얼 만들어 달라, 매뉴얼. 그래서 제가 강사의 과정 매뉴얼 뭐 이런 거 다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분들한테 거꾸로 제가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맞아요. 뭔가 자기 분야에서 좀 특출나고 독보적이 되려고 하면은 소위 말해 성공을 하려면은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남이 하기 싫은 거 네, 그거를 이제 꾸준히 해내는 거.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절대 쉽지 않거든요. 남들 한두 명이 아니고 다수가 싫어하면은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니까. 예. 그럼요. 네, 돈 그렇죠. 안 되고 시간 오래 그렇죠. 걸리고 아이디어 고되고. 짜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음, 네, 그냥 감수하고 하면 그게 사실은 지금 이렇게 2년 전에 평생교육원에서 던졌던 과목이 그게 씨앗이 돼서 지금 병원동임에 이제 오래 퍼뜨렸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이러닝은 그건 다 총집합체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닝이 다 그때 했던 그런 총집합. 이야. 네. 네. 어떻게 정말 소름 그렇게, 끼치는 데가 많아요. 네. 그렇죠. 이러닝을 위한, 이런 빅피처를 위한 하나의 다 뭔가 예, 밑작업이었던 거네요. 돌이켜보니까. 예, 개발이라고 하는 게 이러닝은 개발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개발자가 내용 스토리 같은 거 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닝 개발을 할 때 제안하시는 분들이 네, 두 개를 본대요. 글 쓰는 사람이냐, 책 냈던 사람이냐, 강의하는 사람이냐. 그게 이제 저한테 제 블로그가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러닝 하나 할 때 그 과장님이 제안하신 과장님이 간사님 사실은요. 강사님 프로필을 또 아무개 동료가 갖고 와서 이분한테 이거 시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분 우리랑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두 가지 보신대요. 이러닝 개발은. 그런데 음, 그게 네, 앱세이 책부터 또 문제집부터 그리고 이 이러닝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다 우리 풀어보면 아시겠죠. 법정 의무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내용 설명하면 문제 툭 음, 쳐놨다가 네, 뭐 과제도 막 제출했다가 그게 지금 저는
네, 제 문제집 에세이, 유튜브 강의, 이게 지금 사실 이러닝을 위해서 이렇게 쭉 모아지고 있었던 경우가 정말 때가 되면 온다라는 말이 지금 되게 많이 절감해요. 때가 되면 거의 이룬다. 몸소 잘 네,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죠? 이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이런 거를 뭔가 계획하거나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은 없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깐요. 제가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사실 가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정말 저는 기가 막히게 딱 넘치게는 않아요. 음. SNS 해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메일로 주로 오거든요. 개인 연락처 잘 안 뿌려놓으니까. 그러면 좀 이제, 아이, 조금 이제 좀 숨 쉴만하다, 조금 심심할 때가 됐다라고 싶으면 이야. 뭐가 하나 툭 와요. 참 이 과학적으로 네. 설명할 수 없는 그죠? 그거 다 설명 못 해요. 네. 예. 정말 그래서, 신기할 뿐. 예.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왔으면 말씀드렸어요. 음. 만약에 이사님 한 이틀 전에만 연락을 주셨어도 저 못한다고 거절했을 것 같은데 어제 다 끝났거든요. 막 이런 거 이야. 있잖아요. 그런 게 예, 저는 세상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하면 딱 내만큼이고 저는 사실은 신앙이 있어요. 제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내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끄는 삶이 되기를 사실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감당할 능력만큼만 주시는 거고 더 넘치게는 절대 주시지 않아요. 더 넘치게 주고 싶다면 내 역량이 들어찼을 때 음. 그때는 진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갖다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이야. 참 사람이 때가 있다는 말을 참 믿게 되는 그죠. 네, 맞아요. 믿을 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깐요. 그걸 네, 믿고 또 가는 거죠, 그거 믿고. 그럼요. 그리고 아까 말씀 나오셨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보통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해요. 그죠? 예. 그럼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해서 뭐 해? 그렇게까지 해서 뭐 해?' 그런 사람들이 인제 나중에는 '도대체 너 뭘 어떻게 해낸 거야? 좀 알려줘.' 그죠? 음. 그래서 그냥 묵묵히 남들이 싫어하는 것까지 다 하는 게 그냥 남들과 평범하게 남들과 하는 것처럼 해서는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겠죠. 예. 근데 그거와는 뭔가 좀 남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까 인문학 철학이 말씀이 나오셔서 네. 너울님이 김옥수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의 정의란 음. 있으신가요? 행복이요? 네. 행복은 사랑이죠. 야 이 다음 질문이 인제 사랑이었는데 왜냐면은 뭐 자연스럽게 한번 묻어가자면 워낙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이랄까 관념이랄까 가치관이랄까 그게 너울님은 사랑이신데 음 행복을 인제 사랑으로 풀어내시네요. 네, 사랑해야 행복은 돼요. 사랑이다. 네, 일도 사랑해야 되고,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만큼 사실 정의 내리기 어려운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너무 넓어서. 네, 그러면은 질문을 바꿔서 네. 너울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이란? 사랑이요? 저는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같이, 늘 함께. 음. 이렇게 있을 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음. 함께, 이렇게. 네. 그래서 일도 사랑한다. 네, 그냥 오늘도 일하는데요. 이렇게. 음. 오늘, 네, 늘 하던 거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요. 네, 옆에 있습니다. 네, 그 음. 사람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네, 음. 보여서 옆에 있어서, 네, 얼굴도 마주보고 막 이렇게 하고 말아 부르면 그것도 좋지만,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음. 네, 저는 그것도 좀, 예, 겪어봤거든요. 끌어당김이라는 것도 알아요. 난 너무 보고 음. 싶고, 음. 너무 그립고, 너무 생각나고, 그 마음이 여기 안에 요만큼 오면 막 끌어올라와요. 저는 이렇게 올리거든요. 음. 그러면 찾아옵니다, 이렇게. 어. 네, 정말 블로그로 찾아와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올 때도. 그분 잘 지내나?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희망을 주시면 내가 궁금하다. 어떻게 사시는지. 나 잘 살고 있는 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을까? 근데 좀 그립다. 그때가 좀 생각난다. 이렇게 하면 정말 신기하게 네,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내 글을 읽고 가세요. 야 이런 진짜 분들이. 끌어당김이네요. 네, 그래서 전 얘기했어요. 나한테 끌어당김이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이야 참.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거든요. 건강하게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끌어당기면 언제든지 오시는 이런 얘기하면서 웃거든요. 그러네요. 야, 언제든 너울님 부르면 가야 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요. 난 야, 간절하게 당신의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데 좀 음, 빨리 좀 와주세요. 막 119 수준으로 언제. 네, 그렇게 이야, 네. 그렇게 한번 와서 읽고 가주는 그게, 아, 이 사람도 응원하고 있구나.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참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사랑을 내 나름의 정의를 한다면, 그냥 그건 함께. 보이든 음, 보이지 않든, 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냥 함께 그 마음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다면, 그거는 저는 다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네.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사랑, 맞아요. 뭐든 사랑 없이는 뭐 이루어질 수 없죠, 그죠? 그럼요. 네. 인간관계든, 뭐 일이든, 뭐 꿈이든, 사업이든 뭐든 공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네. 앞으로 뭔가 꼭 구체적인 아니어도 좋아요. 뭐 네. 계획, 목표, 꿈 이런 게 있으시다면. 음. 근데 언제부턴가 저는 내 목표를 막 세우고 막 뭐를 꼭 하고 싶고 그런 건 조금 내려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음, 네, 왜냐면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런데 두 개는 꼭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글이고 하나는 강의. 음, 어떤 글이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정보글을 써도 글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정보글을 쓰지만 정보글 안에 정보만 넣지는 않아요. 그게 내가 남과 다른 차별성을 만들어가자 그런 거였고. 음, 그래서 어떤 글이든 글은 계속 쓰고 있고 어떤 강의든 간에 네, 그냥 뭐 안 해본 거 하라 그래도 사실은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글, 어떤 강의, 글쎄요, 이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만 예, 내가 목표를 그냥 계속 간다면 그럼 어떤 모습으로 갈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두 개. 제 음. 목표는 글쎄요, 힘이 닿는 때까지 강의하고 힘이 닿을 때까지 글 쓰고 이게 제 인생에 놓치지 않고 가고 싶은 거. 아, 하나 더 있네요. 하나는 책 읽기. 읽고 중요하죠. 쓰고 강의하고 됐네요. 세 가지. 읽고 쓰고 어, 강의하고. 야, 그렇죠. 어, 그쵸. 저의 바람과도 참 맞닿아 있는데 제 음, 블로그 명도 아마 읽고 쓰고 말하는 와, 네, 삶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말하는 게 결국 강의일 거고. 그래서 제가 너울님께 배울 게 참 많은데 맞아요.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네, 읽고 쓰고 강의하는 거를 놓지 않고 뭔가 네, 그와 연관된 거를 계속 네, 하면 살겠지. 네. 살 거야. 뭐 이런 의미다. 그죠? 맞아요. 네, 뭘 해도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저는 제가 블로그 안에서, 어쨌든 제 작가를 하게 도와주고 또 유튜브를 하게 도와주셨던 분이 계세요. 이창현 작가님이라고 제 블로그에 가끔, 지금 아침에도 아침 독서를 그 작가님하고 이렇게 줌으로 하거든요. 매일 30분씩. 어, 근데 예, 그 작가님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요. 작가님 이렇게 오실 때 전국구 강의를 하시는 분이 그분도 책 10권 정도 쓰셨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뭐 어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글이라도 쓸 수 있고, 인터넷으로 강의라도 할 수 있는데, 작가님하고 나는 두 가지가 되니까 굶어 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 정말 정말 그래요. 네. 그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 다음 책을 너무너무 쓰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간절한데, 계속 투고를 준비하면 다른 게 오고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아, 뭐지? 올해는 작가가 아니라 강의로 살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될 거면 알아서 막아질 거고, 될 거면 가겠다라고 해서 무리수를 두지도 않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노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은 언제든지 쓸 수 있다. 한 권이어도 충분하다. 지금 두 권 정도 냈으니까 그걸로도 인해서 수많은 시너지 에너지들은 뻗어 나간다. 예, 그러니까 글을 쓰고 계속 쓰고만 있으면 언젠가 책은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영향력을 키우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영향력을 키워서 영향력이 커지면 그때 출간을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얻어서 넘어갈 수 있고, 지금 요만큼의 영향력에서 책을 쓰거나 글을 쓰면 요만큼 밖에 못 간다. 조급해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대로만, 그대로만 쭉 가도 충분히, 네, 책 몇 년 안에 나온다. 이런 얘기 하고 가셨거든요. 되게 정말 위로가 좋은 됐어요. 말씀. 네. 네, 제가 참 공교롭게도 계속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SNS라든지 뭔가 이런 데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출판업계가 되게 어렵잖아요. 뭐 매년 갱신이에요. 매년 어렵다. 작년보다 어렵다. 내년이면 또 작년보다 어렵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책을 그냥 낸다고 해서 읽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워낙 우리나라는 독서율이 또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아무리 뭐 한강 작가님처럼 정말 음, 멋들어지고 근사한 내용일지언정 그것도 이제 묻히거나 그냥 사라지거나 하는 책들도 되게 많은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작가 저자가 좋은 책을 집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오늘 아침에도 이거와 비슷한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책을 단순히 그냥 저자가 쓰기만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그럼요. 내용, 좋은 책을 쓰는 거는 디폴트 기본값이고 그건 그냥 당연한 거고 책을 쓰기 전, 쓰는 중, 쓰는 후에도 그 책이 독자에게 단 한 명이라도 더 다가가게끔, 닿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작가, 저자의 몫이라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영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제가 이런 표현도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중요하다. 캐릭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작가, 저자가 소위 말해서 인지도가 높고 브랜드가 되고 해야지, 아, 저런 사람이 있네? 내가 노출이 되고, 내가 저런 사람이 있는 걸 알아야지 그 사람이 책을 냈을 때 한 권이라도 더 볼 수 있다는 거죠. 책을 일단 펼치고 봐야 그 책이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 책이 세상에 나왔는지조차도 모르면은 이게 얼마나 그럼요. 안타까워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고 요구고, 그래서 선택이 아닌 의무고 필수인 게,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SNS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뭔가 해서 계속 나와 내 콘텐츠 글을 노출을 시키고, 대중 독자들에게, 예비 독자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영향력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한 일 같아요. 크리에이터, 창작자라고 하면은. 그래서 되게 그분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공감하고 강조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지금 네. 또 되게 또 좋았습니다. 예. 되게 열심히 하세요. 나 이찬 작가님 되게 좋아요. 네, 꾸준이라는 대명사. 제 옆에서 정말, 음, 저도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고 지금 4년을 하면서 없어요. 어디 가셨는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만두시고, 네, 근데 그 작가님은 네, 예전부터 저보다 뭐 한참 오래전부터 하셨었고 정말 저분을 보면서 내가 꾸준히를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제 옆에도 예, 제 블로그에 멘토인 분이 그분이 늘 계세요. 늘 아침마다 6시면 네, 줌에서 독서 모임에서 매일 거기에 계시고 누가 있든 없든 간에 예, 꼭 다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이분처럼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그래서 그분도 저한테 얘기하세요. 없어요. 작가님밖에. 없어요. 아, 내가 하라는 대로 다 안 해요.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요. 하라는 대로 하면 어쨌든 했거든. 글 써봐요. 그거 해봐요. 이렇게 하시고. 음, 그 유튜브도 해봐요. 이렇게. 그렇게 해봐요. 그래서 저한테 막 정보 주고 이런 거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분이고, 그분도 이제 저 보면서, 그래도 되는 사람 있으니까, 네, 할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그렇죠. 다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의욕이 안 생겨요. 그죠? 네, 저도 근데, 블로그에 뭐 요즘 재미없어요. 맞아요. 저도 뭐, 예전만큼은 뭔가 이렇게 소통을 블로그로 통해서 못하고 있고, 네. 그나마 다른 뭐, 브런치든 뭐든 다른 데서는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꾸준함이라는 게 그래서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무기인 거죠. 네, 예. 맞아요. 다들 하다가 그리고, 떨어져 나가니까. 네, 우리 저기 작가님도 김종원 작가님 책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저는 김종원 작가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글이에요. 외로움, 고독감. 네, 외로움이 고독감으로 사실 바뀌어가는 그 순간에, 아, 내 안에는 자존감이 차요. 아, 네, 야, 외로움이 고독감으로 바뀌는 순간, 그때 내 안에 자존감이 하나가 탁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오늘 그런 한번 곱씹어 볼 문장을 하나 툭 던져 주셨네요. 네. 음. 뭔가 탁 스치는 어렴풋한 어떤 의미는 알 것 같은데 네. 좀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외로움이 고독감으로 변하는 순간 내 안에 자존감이 들어선다. 네. 형성된다. 그렇죠. 그게 그거예요. 아무도 없어도 네 아무도 없어도 외로움 우리가 처음에 아무도 없으면 외롭잖아요. 네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홀로 서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자존감. 맞아요. 외로움과 고독감은 또 다르잖아요. 예. 그럼요. 고독은 또 스스로 능동적으로 찾는 거고 그게 네. 각 개개인마다 되게 필요한 순간이고 고독하다는 것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종의 음. 긍정의 의미고 나와 만나는 시간, 나를 알게 되는 시간, 나를 찾는 시간이잖아요. 음. 맞습니다. 그래서 외로워도 울지 말고 예 고독감을 즐기면서 예 그냥 묵묵히 제가 좋아하는 묵묵히 꾸준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또 생각나는 게 계획이 앞으로 뚜렷한 목표나 요런 게 "요즘엔 없이 산다." 해서 들었던 맞아요. 생각이 "하루하루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되 인생 네. 전체는 되는 대로." 네 이게 맞습니다. 예 이동진 영화평론가가 아마 했던 말인 것 같은데 되게 와닿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것도 뭐 맞고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다반사니까. 예.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살다 보니까. 근데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고 네. 어머니 말씀하셨던 내가 놓치지 않을 것만 잘 꽉 잡고 가면은 그게 인제 우리는 읽고 쓰고 말하는 네. 거가 되겠죠. 예. 그럼요. 그 중심만 잘 잡고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라도 얻고 뭐라도 되겠죠. 그럼요. 네. 네. 그러면은 인제 마지막 질문 2 개가 남았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네. 저와 오랜 시간 나눴는데 야 1 시간 반이 다 돼 가네요. 저는 괜찮은데 노을님이 네. 워낙 바쁘신 분이셔 가지고 1 시간 아닙니다. 정도로 끊어야 되겠는데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되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아닙니다. 오늘 러울님과 김옥수 작가님과 이런 대면 대화도 저도 처음인데 예 되게 뭐랄까 연예인을 만나는 기분으로 오늘 대했거든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예 과장 보태지 않고. 워낙 저한테는 일종 뭐랄까 선망의 대상, 존경의 대상 약간의 롤모델 같은 분이시라서 맨날 인제 온라인으로만 이제 소통하다가 이렇게 대면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날이 왔다고 하여튼 지금도 어. 약간 믿기지 않고 되게 신비한 경험인데 어쨌든 음. 이 1 시간 반 동안의 인터뷰 시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보상받는 기분이죠. 네. 보상받는 기분. '열심히 잘 살아왔구나.' 네. 그런 걸 또 이제 뭐 여러 거를 통해서도 막 내 글을 쓰면서도 이렇게 갔지만 네 이렇게 생생하게 라이브로 전해 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인터뷰 아무나 못 받아요. 저는 네 누가 이렇게 인터뷰 신청하면 네 그래도 왜 이게 해 주는 마음이 가장 감사한 거예요. 왜 인터뷰 진짜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인터뷰더라도 뭔가를 꺼내 놓을 수 있다는 거를 그분이 예측하고 초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터뷰를 해 주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제 나의 삶의 이야기를 끌어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내가 미처 네 놓치고 있던 부분에 대한 거가 회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아 통합이라는 우리가 에릭슨의 그 이야기처럼 모든 인생의 실패와 좌절의 어떤 그런 고난의 공간이 있었지만 그거가 결국 오늘날에 다 하나가 돼서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 지나간 나의 모든 과거들의 힘든 여정들이 오늘로써 싹 다 보상을 받고 통합이 돼서 오늘의 내가 만들어지니까 음. 그런 걸 할 수 있는 과정에 어떤 그 기회의 장이 이런 인터뷰거든요. 음. 네. 그걸 인제 저는 오늘 하루 또 네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풀어가면서 아 네 내 안에 인제 그런 네 통합이라고 하는 만족감이죠. 어떻게 보자면 내 안에 나의 만족감 네 이런 게 또 다음에 희망이 돼서 또 이렇게 내일을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시간이 된 거예요. 감사하죠. 아유 네. 그렇게 또 느껴 주셨다니 또 오히려 제가 더 고맙습니다.
일단은 인터뷰 중에 항반에도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워낙 지나쳤는데 김옥수 작가님이 작가님이죠. 나는 강의하는 간호사입니다라는 책을 출간하신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네. 저는 블로그 초창기에 읽고 다수의 워낙 책이 좋았기 때문에 포스팅도 남겼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무슨 간호사를 꿈꾸거나 의료계에 종사하거나 이거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책이거든요. 정말 음, 그냥 한 인간으로서 아, 저런 삶을 살고 저런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구나. 그래서 되게 얻을 교훈도 많고 해서 나는 강의하는 간호사입니다라고 하는 책, 김옥수 작가님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언급을 네. 하고 네. 끝으로 정말 이제 마지막 이제 질문입니다. 음, 질문이랄까? 어쨌든 이제 부탁이죠. 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그리고 김홍수 작가님을 응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음, 마지막으로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랄까? 그런 게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꿈이나 목표는 사실 반드시 가지고 가는 거는 맞는데, 간절함. 저는 제 삶 안에서 가장 그래도 감사했던 건 항상 간절함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많이 처해 있으면서 그 기분을 조금 생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블로그를 하면서 누가 작가가 될 수 있다. 그 이웃분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그래, 이게 아니라, 그래? 진짜 내 작가 될 수 있나? 진짜 작가 너무너무너무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었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 작가가 너무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늘 그 안에 막 이게 품고 있는 오죽하면 자다가 인나서 문장이 생각나서 써놓은 것도 있었어요. 정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무엇을 하든 간절함. 나 이거 진짜 꼭 하고 싶다. 간절함이 사실 행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것도 좋은데 꿈을 꾸되 간절하게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달성하시되 간절함으로 목표를 달성하시고 어떤 뭔가를 하나 할 때 과연 내 간절함이 몇 퍼센트까지 차 있는지 왜 배터리 충전하듯이 네, 0에서 100까지 중에 나의 간절함은 과연 이 안에 얼마가 차 있는 건가? 이거를 가지고 그리고 이 간절함이 들어찼을 때 정말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저는 고도원 선생님, 저는 사실 인생책이 뭐냐고 많이 질문받으면 없는데요. 지금은 얘기해 요양보수 표준교재 16년을 읽었으니까 100번 넘게 읽었으니까 그런데 인생 멘토는 계셨어요. 그게 제 책에도 나오지만 그 고도원 선생님이 알려준 게 그거거든요. 간절함이 들어차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건 없다. 무조건 그 이루어진다. 그걸 지금도 저는 기억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많이 또 이제 보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 분들 안에 간절함의 배터리를 잔뜩 충전할 수 있는 그 장전이 된다면 그럼 저는 원하는 곳을 향해서 다 기쁘게 즐겁게 예, 내달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 원장님 최근에 그런 얘기 했어요. 결국 고지에서 다 만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결국 고지에서 다 만나. 예, 우리가 가는 고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가고 있는 방향들이 정말 360도 방향에서 알 수 없는 곳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책에 그런 말을 제 책을 하나 딱 꼽아라 이러면 남이 가는 궤도 아니고 나만의 궤도를 열심히 돌다 보면 결국 고지에서 만나니까 네, 내가 가고 싶은 궤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렇다면 그 안에 간절함은 네, 충분히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도 노을님과 김옥수 작가님과 뭔가 좀 결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저와 어쨌든 생각이 비슷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노력을 하되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거를 또 이제 노을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또 느낌이 네. 새롭네요. 근데 정말 그렇거든요. 간절하고 절실해야 들똥말똥이에요. 예. 그럼요. 간절하고 절실해야 몰입을 할 수 있고 음, 뭔가 이게 정말로 행동력이 뭐 이 표현은 그렇죠. 만땅이 돼 가지고 예, 정말 이게 할 수 있는 거지. 간절하고 절실하지 않으면은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설렁설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럼 간절하고 절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본인이 연구를 해봐야죠. 어,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아, 나 간절해, 절실해, 마음만 먹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간절하고 절실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건 결국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럼요. 필요한 일, 내가 원해서 하는 일. 그러니까 계속 그러한 개념들에 뭔가 생각을 적어 나가고 사색을 하다 보면은 뭔가 출발점이 되는 질문이랄까 그 문장이 다다를 텐데, 그러한 거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뭘 할 때도 간절하고 절실함을 담아서 하자.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노을님 책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각자는 우리 각각의 궤도를 하나의 행성으로서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나의 보폭에 맞게, 나의 온도에 맞게, 나의 속도에 맞게 가면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각자가 원하는 곳, 그것이 또 뭐 하나의 좋은 고지가 될 수도 있겠고, 거기에 이제 거기서 다 같이 만나서 웃는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네. 오늘 어쨌든 1시간 반 넘게 너무 주옥 같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고, 더 아닙니다. 붙잡아 두는 것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바쁘신 분을, 예, 너무 오래 붙잡아서 죄송하고, 이상으로 김옥수 작가님, 너울 김옥수 작가님과의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